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울대 강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서울대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보면 서울대가 한국에 4개가 있더라고요. 고려시대 때 서울이 어디예요? 수도가? 역사적으로 고려시대 때 서경이죠. 서경대학교 있죠. 조선시대 때는 이조시대 때 한성대 있죠. 한성. 현대는 서울대잖아요. 남쪽에 있는 서울대가 남서울대 아니에요? 하여튼 방금 소개받았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이 약 쉬지 않고 제가 한 8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강이니까 또 나름도 하고 하여튼 재밌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 나이 먹도록 경험한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도 서울에 태어나서 대학 나왔고 공부했고 공무원 하다가 어떻게 뷰티를 보고서 그러니까 헤어샵이라는 거를 창업을 해서 오늘 여기까지 23년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려드릴 얘기는 제 인생의 경험을 셀러리였다가 어떤 창업을 해서 왔던 오늘날 얘기하면 스타트업이라고 될 수 있겠죠. 제 경험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들도 많은 꿈을 꾸고 계시겠지만 그 꿈을 좀 더 지혜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오늘날을 시대의 혁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큰 물줄기 2개라고 좀 봅니다. AI 혁명 시대. 또 하나 인간으로서 되는 건 지금 100세 시대가 오늘날 2트랙이 시대의 트렌드라고 좀 보고 싶어요. 그럼 비즈니스도 이 2트랙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해하실 부분도 있고 못하고 역사적 흐름을 좀 큰 메가 트렌드를 얘기하면서 지금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꿈과 목표를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누구든지 추구하지만 왜 이게 이루기가 어려울까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회사에는 뭐 간략히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저 작업을 96년도에 했습니다. 직장생활 공무원 13년 하다가 미용을 보고서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 당시엔 제거에 아날로그 그때는 학력시대였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 계신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떻게 모르겠지만 지금 남서울대학교 유통학부에 계신 김창호 박사님께서 저를 뷰티 쪽으로 안내해 주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한마디 듣고서 이거다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5년 준비해서 2001년도에 제가 리안을 창업하고 지금 2024년이니까 23년 셀러리였다가 대표를 하면서 브랜드를 리안하고 프랑스에서 수입한 보그란 브랜드를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수는 약 500개 되고 현재 국내에선 1위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재밌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적어놓으면 여러분들이 큰 물줄기를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인류 문화가 트렌드라는 건 이 혁명에 의해서 트렌드가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차 발명입니다. 17세기에 2차 산업혁명은 에디슨의 전기 발명입니다. 18세기에 3차 산업혁명은 19세기에 컴퓨터의 발명입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의 물줄기는 뭐냐? 인간의 육체를 편하게 하기 위한 산업혁명의 물줄기라고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매스컴이나 제일 많이 접하는 단어가 작년부터 지금 이 수학까지 휴일날 TV 보든 미디어들 보든 신문을 보든 간에 제일 많이 대두되는 단어가 지금 인공지능입니다. AI입니다. 그쵸? 근데 AI는 한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2010년도부터. 그게 큰 영역이 물줄기 4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 요약한다면 ICBM입니다. ICBM 한번 생각나는 단어 있으세요? 혹시 우리 남자 학생? 전혀 떠오르는 거 없어요? 우리가 뉴스에 보면 오는 거 있죠? 우리가 북한 동네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약자가 ICBM이죠. ICBM 가로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ICBM이에요. 4차 산업 물기는 ICBM입니다.
I라는 건 뭐냐? IoT, 사무인터넷. C는 클라우드 컴퓨터. B는 빅데이터. M은 머신러닝, 로봇. 이 큰 4차 산업 물질의 네 줄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AI가 또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걸 왜 설명하느냐? 이 물질계에서 새로운 산업은 또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다 인간이 육체에 의한 노동을 했었죠. 근데 기계가 발명되면서 어떻게?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뺏어갔죠. 그죠? 전기에서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졌고 어둠에서 밝은 쪽으로 왔고 제일 혁명은 우리 셀러리 그 당시에 제가 이제 88년도부터 제가 셀러리 했으니까 제일 문제는 컴퓨터가 발명이 되면서 셀러리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자본직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사람이 수리를 하던 거를 컴퓨터가 다 했잖아요. 지금 또 하나 말씀드린 게 AI입니다. 여러분들 남들도 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AI 때문에 기존의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었듯이 AI에 의해서 기존의 직업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AI에서 새로운 직업이 저는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큰 줄기로 얘기한다면 매스컴에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볼 때 AI 때문에 사자 들어가는 직업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AI 앱에서 많이 쓰는 거 앱 있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쓰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국내 비디오도 있지만 구글의 제미나이나 오픈 GPT도 있지만 네이버가 이제 4월달부터 클로버S도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실생활을 쓰고 공부에도 쓰는 거는 모든 거는 AI를 통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 뷰러라는 게 있어요. VIEW. 그 텍스트를 꼭 써보시기 부탁드립니다. 뷰러. 뷰러가 동영상 편집이에요. 텍스트고. 그걸 꼭 써보기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뭐냐? AI는 아는 놈이 이겨요. 많이 써본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시대는 검색 시대였다고 생각합시다. 종종까지 검색이 컴퓨터가 만들어졌죠. 그럼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죠. 여러분 디지털 세대잖아. 인터넷 안 쓰시는 분 없잖아. 인터넷을 더 잘하는 놈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든 거예요. 오늘날 카카오나 네이버. 그렇지 않을까요? 인터넷 누구나 다 쓸 수 있었잖아요. 그걸 고도화시킨 게 비즈니스를 만든 게 카카오나 네이버 아니겠어요? 똑같다고 저 봅니다. AI도 누구든지 우리나라 5천만 명에게 똑같이 기회는 주어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생활로 쓸 수도 있고 사업화에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플랫폼 비즈니스에 카카오나 네이버가 있지만 AI에서 또 이것이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계속 진화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 기회는 AI를 잘 쓰는 놈이 이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옛날에 영화 보면 아이로보샷 영화도 있어 10년 전에 나왔지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는 만화에서 영화에서 봤던 것이 가면 갈수록 증강현실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인간의 삶을 편하게 하듯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과거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육체 노동을 편하게 하는 산업의 물결에 때문에 4차 산업의 물결은 머리를 편하게 해주는 세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육체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정신혁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야 돼요. 여기서. 그러면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AI 전문가들의 얘기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가 AI를 1.0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뭐냐? 인간의 IQ보다 아직 낮은 단계. 근데 얘는 딥러닝에서 24시간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얘는. 자지도 않고. 그죠? 그러면 AI 2.0 시대는 뭐냐? 인간의 지능과 컴퓨터의 지능이 같은 걸 2.0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 나왔을 겁니다. 앞으로 인간보다 로봇이 지능이 높을 수도 있다. 그런 AI 3.0 시대라고. 그건 옳지 않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의 전문가들은 그럴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한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으로 과가 어떤지 간에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이에요. 모든 거는 AI에 관심을 갖고 내가 하는 과에 대한 공부가 됐던 그 플러스 알파 생활이 됐든 간에 AI에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 달라. 거기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재능은 틀릴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또 하나의 비즈니스 물결이 분명히 좀 나온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일단 모든 거는 관심이 있어야 보이거든요. 사물에 대해서. 일단 AI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큰 변화 속에서 보면 좀 더 작은 개념의 변화를 얘기할게요.
아날로그 시대는 이때는 배움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대는 아닙니다. 우리 세 같은 세대는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나눠졌습니다. 그때 말대로 공부한 사람이 힘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도 나도 대학 열풍을 붙고 대학에 오다 보니 컴퓨터가 나온다면은 노웨어예요. 누가 많이 알지? 찾는 놈이 힘이었어요. 여러분들 검색 시대에 그렇잖아. 근데 AI는 얘기잖아요. 검색이 아니에요. 텍스트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색의 시대였다면 AI는 텍스트 시대예요. 그런데 이거는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텍스트 시대는 누가 잘할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지면 알 수 있지만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맞은 지 5년차 됐습니다만은 코로나 이전에 그 전후로 무렵해서 한국사에서 유행을 일으킨 게 뭐냐면 인문학이었어요. 인문학 들어보셨어요? 인문학. 그러면 그때 왜 우리가 인문학의 열풍이 부르지 않은 생각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부터 떠드는 게 AI죠. 그러면 AI를 잘하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건 뭐냐? 빅데이터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검색이라고 그랬지. 그전에 지금의 시대가 검색이라면 AI 시대는 텍스트로 검색에서 텍스트로 간단 말이죠. 텍스트라는 거는 이런 빅데이터가 있어요.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답을 얻으려면 누가 빨리 끄집어내서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힘은 뭐냐? 질문의 힘입니다. 그러면 질문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인문학에서 나옵니다. 역사나 철학. 그래서 최근에 대학도 학과를 보다 보면 정보문헌학과, 역사학과, 심리학과 이쪽에 갑자기 뜨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 트렌드에서 죽는 학과도 있지만은 그런 학과들이 지금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혹시 문헌정보학과나 이런 거 있어요, 여기? 나 좀 몰라서요, 조금.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미래의 힘은 심리학이나 뭐든 인문학 쪽에서 그 힘은 나온다는 거죠. 질문의 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은 좀 관심 없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과도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날 의대가 대세를 이루듯이 과거 물리학이나 화학 이쪽이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한 케이스가 있듯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그런 쪽 학과가 대우를 받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과와 전공이 다 있으시겠지만은 앞으로 관심 미래는 AI가 몇십 년 지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AI 직업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을 찾는 것이 맞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변화를 느끼듯이 은행도 다 없어져요. 내가 있잖아요. 가장 명확한 거는 사자 직업. 그럼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뷰로라는 게 나오듯이 최근에 소라라는 앱 아세요? 소라, SORA, 소라. 들어보셨어요? 챗GPT는 오픈 AI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동영상 편집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미디어 애들 동영상 만드는 제작한 프로덕션들 다 죽어요. 그쪽 사람들 얘기해요. 하고 2, 3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돈 주고 안 한다니까 이걸로 다 안 되니까. 시대가 진짜 바뀌는 거예요. 한번 아까 뷰러라는 거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디 여행 가고 싶다. 언제 어디서 뭘 하고 싶다. 그냥 텍스트만 써봐요. 그럼 걔가 스케줄 프로그램 다 짜줘요. 밥은 어디서 먹는 게 좋고 숙소는 어디 정하시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겁니다. 이런 시대니까 진짜 놀라워요. 무서울 정도로. 진짜 여러분 뷰로 VIW 동영상 꼭 써보시라고. 응? 지금 쳐봐야 뭐 뷰러라고. 그러니까 앱을 깔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쳐봐. 안 되는 일 없어. PPT까지 다 되겠어. 엑셀 다 해줘요, 걔가. 진짜 AI가 모든 건 다 해요. 그러면 앞으로 직업의 큰 트렌드는 아까 여기 지금 말씀드렸듯이 AI가 못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직업으로 가졌을 때 가치가 있고 대우도 받으시다는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요. 내가 AI를 관리할 수 있는 힘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최고 직업일 겁니다. 다음 직업은 뭐냐? AI에서 명령에서 움직이는 오퍼레이터들. 그게 두 번째 직업이라고 봅니다. 미래. 직업도 시대에 따라 변하잖아요. 대우받는 직업이 있고 대우 못 받는 직업이 있듯이 그런 흐름 속에서 변화를 일구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는 제가 살아온 세월을 통해 앞으로 미래를 보듯이 그 흐름의 틀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어. 그러면 AI가 직업적으로 못하는 일을 하듯이 그럼 우리가 내가 창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다니든 간에 그러면 AI가 못하는 게 뭐야?
창의력이죠. 얘네는 인간이 집어넣은 단어하고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딥러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크리에이티브는 인간만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크리에이티브. 두 번째는 우리가 소통과 공감 능력입니다. 이건 AI가 못해요. 그죠? 그럼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든 스타트업을 하시든 오늘날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인간 대 인간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거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할 거라 저는 예측이 됩니다. 남보다 뛰어난 사람들 있죠. 창의력, 소통,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미래 시대에는 성공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틀 속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다 가정환경 틀리고 능력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나는 어떻게 성공해서 인생을 멋지게 살다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 죽죠. B라는 거는 버스예요. D는 죽죠. 배드입니다. 그 사이에 알파벳이 C가 하나겠죠. 그러면 C는 뭘까요? 버스에서 데뷔까지 인생은. 그 알파벳 중간에 C가 하나 있습니다. 커닝해 보세요. C가 뭘까요? 조그맣게 안 보여 거기서? 초이스입니다. 옷에 있죠. 그죠?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여기까지 온 거는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계속 모든 인간은 선택이 있은 건 아닐까요?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자유타이한테 선택은 내 주관이 됐든 뭐가 됐든 선택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만큼 여러분 우리가 흔한 말로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42.19km를 뛰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듯이 내 인생에도 기업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에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왜? 42.19 마라톤을 뛰면서 마라톤 선수들 보면 있죠. 5km까지는 어떻게 속도를 얼마나 하고 나는 언제 막판에 스파를 중간에 뛸 건가 전략이 필요하죠. 전술이 필요하죠. 그죠? 똑같이 인생도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날 일반적으로 했을 때 아까 화두는 AI 혁명 시대고 백제 시대라고 했어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 시대도 백제 시대는 아닐 거예요. 제가 아는 백제 시대는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백제 시대까지 산답니다. 생명공학 발전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시대는 지금의 평균 수명이 남자 여자 차이가 한 86세 전후로 본다면 여러분들 세대는 적어도 90세 세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봤어요. 직장생활을 한 사람 입장에서 인생을 태어나서 인생을 마라톤을 할 때 0세 태어나서 90세까지 산다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대부분 오늘날 현실에 비춰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인생은 산막이에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한갑잔치 해드렸죠. 60세 되면 60세 되면 한갑잔치 했잖아요. 그때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자식된 들로서 잔치를 해드렸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날은 한갑잔치 합니까? 한갑잔치는 욕 바지로 먹습니다. 개념 없다고. 그죠? 한갑이 칠순으로 갔죠. 자, 10년 길어진 거야. 수명이 길다 보니까. 그러면 인생이 아까 마라톤부터 저렇게 생각합니다. 0세에서 0세에 태어나서 인생의 일막은 30세 전후라고 보고 싶어요. 이막은 60세까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1막, 2막, 3막이 어떻게 돼요? 30년 간격이죠, 지금. 1막 30년. 내 인생 2막이 60세, 3막이 90세죠. 그럼 3막이죠.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끊었냐? 대부분 90세까지 전제를 볼 때 30세까지가 우리가 남 인생을 본다면 인생에 투자할 단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계시지만 특히 남학생 기준으로 본다면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취직하려면 30세 전후죠. 지금은 좀 취업이 늦어졌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30세 전에 취업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직장으로 우리가 샐러리 할 때 취업의 길은 다양하지만 만약에 직장에 취직했다고 가정했을 때 정년퇴직이 몇 살이에요? 현재 법상으로는 60세죠. 그죠? 그럼 인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싶어요? 30년 투자해서 30년 일하고 돈 벌다가 30년 놀다 가는 게 인생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렇지 않을까? 가정 환경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30년 투자하고 30년 일하고 돈 벌다가 정년퇴직하고 놀다 가는 게 대부분 인생 아니냐 이거죠. 공감하세요? 그럼 여기에 각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 환경이 다 틀려듯이 내 인생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전략과 전술을 짜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성공할 거냐, 아니면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 거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일반적인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꿈이 있다면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다가 꿈입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돌아가신 우리 정노래 자랑의 송혜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살다 주고 싶어요. 더 멋진 사람은 뭐냐? 수많은 존경하는 분도 많겠지만 전 소박합니다 그냥. 근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책을 읽고 주위 사람 봤을 때 제일 멋진 말을 한 사람이 그것도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그분이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아세요? 여보게, 태어날 때는 아기가 태어날 때 울면서 태어나죠. 태어날 때, 그죠? 근데 그걸 지켜보는 부모나 친인척은 어때요? 좋다고 다 웃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 죽을 때는 내가 웃을 때 웃고 죽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죽을 때는 그걸 보는 사람들은 다 울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멋진 거예요. 웃으면서 죽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은 용맹의 동물이에요. 후회 없이 살자는 얘기죠. 그러면 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듯이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사는 게 행복의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듯이 제가 인생이 영화 드라마 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나 각자의 인생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서 현재를 선물이라고 얘기하듯이 주어진 시간을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게 행복의 가장 전 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인생은 다시 돌아오지 리바이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이 주어진 시간이 선물이라 생각하고 즐기려고 노력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람은 신은 공평하듯이 인간에게 누구나 세 가지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기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은 인간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하고 부는 내 의지와 노력에서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손바닥에 마주쳐야 되는 거죠. 내 의지만 갖고 안 되죠. 근데 그 신은 세 가지를 또 다 안 준다고도 합니다. 여기 대학교 우리 이사장님인가? 그분이 내 신입생원에 갔을 때 우리 이사님께서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한테 신입생 오래 드시라했다면 하신 거라는데 땀이라는 말, 눈물, 인간의 신에게 세 가지 액체를 줬다는 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님께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다 까먹으셨죠? 세 가지 액체가 뭔지 아세요? 땀, 눈물, 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땀은 노력을 얘기하는 거고 눈물은 감사를 의미한대요. 블러드, 피는 열정을 얘기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좋은 말씀 같더라고요. 그렇듯이 하여튼 이 세 가지 길은 다 없습니다. 반대로 보면 여러분들에 내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없는 세 가지가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없을까? 이 세상에 없는 거. 제가 살아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유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공짜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없는 거. 비밀 없습니다. 비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저 친구들이 가장 친하지, 이건 시크릿이야. 너만 알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말이 더 빨리 퍼져. 참 묘한 게 있어요. 인간의 심리라는 게.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거. 비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없는 거. 변화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멈춘 건 없다냐. 다 변합니다.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세 가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지혜로움을 얻는다면 이 세 가지를 믿고 가라자는 얘기예요. 공짜 없다. 비밀 없다. 응? 난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아. 그죠? 예를 들면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후배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은 IQ 플러스 EQ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산다면 공부 잘하는 새끼만 부자가 됩니까? 그러면 공부 못한 사람은 부자가 안 됐을까요? 그건 또 아니죠. 이 세상을 보면은. 그죠? 그러면 반대로 공부 안 한 사람이 부자가 돼? 다 그런 것도 아니죠.
결국은 저는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은 IQ와 EQ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돌아와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 신은 나한테 어떤 재주를 줬을까? 나한테는 IQ 재능을 줬을까? EQ 재능을 줬을까? 그럼 본인이 판단하세요. 응? 한번 돌아보라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신은 나한테 뭘 줬을까? IQ를 줬을까? EQ를 줬을까? 두 개 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드물어요, 제가 보니까. IQ도 갖고 EQ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드물어. 진짜입니다. 두 가지 가지면 그건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난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저는 신은 공평하다. 하나만 주더라. 진짜입니다.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뒷부분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가만히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자라는 재벌들한테 이 신이 안 준 게 하나 있더라고. 돈은 넘쳐 흐르죠. 돈이 없을 만큼 돈이 넘쳐 흐르잖아. 근데 재벌들이나 부자한테 안 준 게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목숨력 다 단명했어요. 장수한 사람이 없어. 잘 봐보세요. 대기업 총수들 봐봐. 다 단명했어. 장수한 사람 없다니까. 이걸 많이 썼는지, 신력을 많이 썼는지, 뭐 했는지, 유전자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는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제가 보니까 신육고 회장님이에요, 롯데. 그분이 제일 그래도 80몇 살까지 살았지, 다 단명해서 삼성이 됐든, 현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SK가 됐든, 대기업 총수들 봐봐. 몇 살을 다 일찍 죽었어.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아, 신은 다 주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문가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가 다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제일 제가 꼽으려면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꿈보다 작은 거를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꿈 있는 사람은 행동이 틀려요. 혹시 여러분들 꿈 있으세요? 꿈이라는 건 뭐냐? 내가 되고 싶은 가치가 뭐냐, 이거. 난 뭐가 되고 싶지? 이해되세요? 그게 꿈이라고 저는 봅니다. 있는 분도 있고, 난 없는 분도 계시다고 봅니다, 여기서.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 아까 마라톤이라 얘기했듯이, 이 마라톤 42.195를 가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근데 꿈이 없으면 친구 따라 강남 가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한번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너 장래 희망이 뭐야? 그게 꿈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럼 적죠. 뭐 대통령, 군인, 의사 쓰잖아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근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중학교 때 꿈이 또 작아지고 고등학교 더 작아지고 대학교 꿈쓰라면 더 작아질 거예요. 왜? 현실을 아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건이라도 환경을 알다 보니 꿈이 작잖아요. 그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꿈은 갖고 살아라. 그게 뭐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뭐가 되고 싶다는 걸 항상 갖고 사시는 게 그 꿈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야 꿈이 있어야, 목표가 있어야 행동이 따라간다고 좀 봅니다. 꿈과 목표가 없으면 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럴 때 꿈과 목표를 가지는 게 첫 번째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꿈과 목표를 실현해서 어떻게 되냐. 저는 그랬다. 아까 세상은 공평하듯이 억지로 하는 게 또 인생이듯이 사람마다 환경이 있고 체질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여러분한테 하나의 비유만 드릴게요. 환경이란 말이 뭐고 체질이란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염소와 사슴은 뭘 먹고 자라죠? 들판에서? 염소와 사슴은 뭐 먹고 자라요? 풀을 먹죠? 그러면 염소와 사슴이 똑같이 풀을 2년 먹었어요. 2년 동안 먹었습니다. 근데 염소와 사슴이 2년 동안 커가면서 먹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뿔을 생산하죠. 뿔이 자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풀을 먹고 자라서. 그죠? 그러면 2년 후에 염소도 뿔이 있고 사슴도 뿔이 있습니다. 근데 가치가 같아요? 틀리죠? 염소 뿔은 1kg에 1,000원이라면 사슴 뿔은 1kg에 100만 원입니다. 그죠? 환경은 똑같죠? 풀을 똑같이 먹고 자랐잖아요. 근데 2년 후의 가치는 왜 10,000원짜리하고 100만 원짜리가 됐을까? 그게 환경의 체질이에요. 제가 아까 꿈과 목표를 가지듯이 똑같은 24시간 전화 여러분한테 시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 똑같듯이 내가 어떤 이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2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랐잖아.
그럼 여기도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대학 졸업할 때, 누구는 취업을 한 놈 있고, 누구 취업 못한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과를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 4년 동안 같이 있었잖아.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냐, 이거지. 그게 저는 체질이라고 읽고 싶은 거예요. 아까 꿈과 목표 그랬듯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성공의 체질이 있습니다. 저는 보여요, 그게. 그 사람과 있다 보면. 하여튼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뒷부분에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환경과 체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 아는 것하고 실천하는 건 틀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이해하고 다리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다리예요. 머리는 아는 사람 많아요. 저기 다 이해했대. 지금 시대는 행동 시대입니다. 다리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모 기업체 대기업에 갔어요. 또 내 또래가 있으니까 진짜 임원 특급이니까 대표사가 얘기하다 보면 내가 요새들 진짜 머리만 있지 다리가 안 된대요. 맞아요. 서울대도 다 뽑아봐. 대기업 서울대 서울연고대 SK대학 뽑잖아. 근데 다리가 안 된다는 거야. 머리만 있지 다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화장실 청소 누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해봅시다. 복사지 누가 옮겨줘? 그죠?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지금의 시대는 다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기본. 진짜. 기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인간은 착각 속에 살지만은 아는 것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틀리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다고 다 하냐? 절대 아닙니다. 모른다고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21세기는 요구되는 인재상은 행동력이라고 좀 보고 싶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랬잖아요. 누구나 귀찮은 건 다 귀찮아요. 근데 내가 한 발짝 더 남을 배려하든가 내가 한 발짝 더 움직이면 되는 건데 지금 사람은 MZ세대 가치관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뭐 잘 파세대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우리 나이 또래를 좀 놓친애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장단점은 서로가 있다는 거죠. 그 시대 또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세대하고 가치관의 차이가 됐던 많은 건 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여러분 세대를 따라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대도. 원한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들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제가 쓴 제목은 뭔지 아세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만큼 인생을 즐길 수 있다. 그때도 읽으면 이거예요. 저는 사람은 제가 살다 보니까요 내가 생각하고 본 만큼 살다 죽어요. 그렇지 않을까?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보지도 않은 걸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과연? 쉽지 않은 거죠. 결국은 돌이켜보면 내가 생각하고 본 만큼 살다 죽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재벌들 얘기 알아요? 재벌. 안 해봐서 모르죠. 나도 안 해봐서 몰라요. 그죠? 근데 내가 재벌을 꿈을 꿔봤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될 수 있는 꿈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 비하해니까 재벌들? 재벌들이 행복할까요? 과연? 보세요. 재벌들이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아요? 인간은 내가 신을 다 주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주면 재벌들은 휴가 갈 때 가족끼리 같이 갈까요? 재벌들이 휴가 갈 때 같은 비행기 타고 갈까? 왜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우 정확히 알고 계셔. 재벌들은요 비행기를 같이 안 탑니다. 만약의 경우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 죽으면 그래서 각자 따로 타고 갑니다. 그게 재벌입니다. 과연 우리가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봐. 그렇지 않을까? 돈은 그렇게 많을지 모르겠지만 참 그 나도 그 생각 안 했지만 다 노하우가 있을 사람들은 진짜 절대 안 타요 같이. 어떻게 불행하잖아. 가족끼리 여행한다고 가정해 우리가 가족끼리 못 가는 거 아니야 형태는. 그죠? 재벌도 그렇게 삽니다. 같이 안 탑니다. 진짜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분산시키기 위해서. 응? 그렇듯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본 방법을 살 수 있는 하나 있게요. 우리 생각하죠, 여러분들. 맞췄으니까 한번 내가 나 끝나고 선물 드릴게요. 사람은 생각하죠. 생각의 표현이 뭐예요? 생각한 그 표현이 뭐예요? 말이죠. 우리가 벙어리가 아닌 이상 생각한 걸 표현하는 건 말이죠. 말의 표현이 뭐예요? 그러면 말한 걸 아까 있지. 행동이죠. 생각의 표현이 말이에요. 말의 표현이 행동이에요.
우리 행동이 굳은 걸 뭐라고 그러죠? 행동이 반복되는 습관인데요. 습관이 굳은 게 뭐죠? 성격이죠. 그죠? 성격이 굳은 게 뭐예요? 운명입니다. 그럼 결국 잘 생각해봐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지금 현재 생각이 내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부정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취직한다고 가봅시다. 면접을 봐요. 얘가 점쟁이에요. 지금 말한 프로세스를 갖고 보면서 얘기해. 그 프로세스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 몇 마디 외관, 생각, 말, 태도 보면 대부분 80점 맞죠. 80% 맞죠. 그게 인생의 경험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대인간 친구마다 똑같지 않을까? 인간의 이상 한계가. 그런 프로세스 사람을 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여러분 지금의 생각이 내 인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니까 여러분들 인정 안 할 거야 자기 자신을. 나이 먹어서 한번 봐봐. 내 말이 맞나? 여기 있잖아. 인간이 안 바뀐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이 안 바뀐 거 두 가지. IQ 안 바뀌어요. IQ 바뀌어요? 부모님 준 선물이지만 IQ 안 바뀝니다. 또 하나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선생님, 뭐가 뭐? 한 말했잖아. 성격 안 바뀌어요.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뀝니다. 조금은 변할 수 있어요. 본질은 안 바뀝니다. 성격 안 바뀌어요. 바뀔 것 같죠? 아, 나는 환경이 되면 아까 환경과 체질이 얘기했지 환경이 바뀌면 바뀔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절대 안 바뀝니다. 진짜입니다. 안 바뀝니다. IQ 성격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사람은요. 진짜. 그렇듯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이에요. 이 순간 내 생각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여러분 부탁한 게 꿈과 목표를 가져라는 거예요. 항상 읽지 말고 살자는 얘기예요. 환경이 어렵더라도 꿈이 있으면 어려운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부탁하는 거는 자꾸 하여튼 생각이 중요하다는 건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역발상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진짜 재밌게 이렇게 제가 하는 사업 미용실 프랜차이즈가 리안입니다. 스페인 읽어보세요. 제가 2001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1990년에 밀레니엄이 화두였어요. 오늘 화두가 플랫폼이 되면 그 당시의 화두는 밀레니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니셜이 네트워크였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네트워크 시대였다고. 그래서 저는 N이 네트워크 이니셜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읽어보세요. 역발상. 어떻게 되죠? 스페링이? 헤어져. 헤어 스펠을 거꾸로 쓴 거예요, 리안은. 네트워크의 약자가 리안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역발상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제가 우리 직원들은 항상 그래요. 야, 성실하게 살아라. 우리 부모님이 하도 기특하게 들은 말일 수도 있어요. 성실하다는 말을. 그죠?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꾸로 읽어봐요. 성실을 거꾸로 읽어봐. 실성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까 생각도 그랬지만 환경 현재가 선물해 지금 하십시오. 지금을 거꾸로 읽어봐. 언젠가는 금지당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아직 이거 아닙니다. 응? 그 다음에 역경이라는 단어. 역경.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는 거죠? 마이스터리.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역발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그죠? 오늘날 뭐 경기가 어렵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응? 우리가 열심히 살자고 그래. 살자. 살자는 반대가 뭐야? 선생님 봐봐. 거꾸로 읽어봐. 살자는 자살이야. IMF 나온 용어.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어봐. 다들 힘내야. 그죠? 몰라. 저는 2001년부터 모든 지나다니면서 간판이나 이런 걸 보면 거꾸로 이렇게 습관이 생겼어. 역발성을 해봐. 진짜. 그 중에 영어 단어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 우리가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부정 단어가 노죠. NO죠. 그걸 긍정으로 바꾸면 거꾸로 보면 뭐가 돼? 온이죠. 영어 단어 찾아야 쓰고. 오는 연결의 의미잖아. 부정이 아니잖아. 그죠? 노를 거꾸로 하면 온이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의 다 기준은 객관적 기준도 있고 주관적 기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공의 반열을 우리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명성적으로나 유의된 사람 보면 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의 차이를 초긍정의 마인드로 바꿔서 역경을 경력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유명한 사람들 TV 방송 인터뷰 하잖아. 그럼 PD가 있으면 각색을 합니다. 드라마틱하게. 일반적인 성공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잖아. 일반 대중 시민들이 봤을 때 좀 드라마틱해. 어우, 그렇구나. 공감을 이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듯이 생각이 내가 어려울 때 역경이 닥쳤을 때 그걸 한번 나의 경력이라고 생각하고 초긍정의 마인드로 바꿔서 한번 그걸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이게 사람 남이라 좀 보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초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나의 열정의 나이는 육체 나이가 아니라 나이는 열정의 나이, 패션의 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80세 먹어도 정신연령이 80세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는 80나이인데 정신연령, 대기업 총수 같은 분들 정신연령 보면 대단한 분 많아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앞으로는 나이를 열정의 나이가 아니라 열정의 나이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서 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을 실현하려면 일단 꿈과 목표를 세웠어요. 막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꿈과 목표를 실현하려면 지식과 사람과 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하나만 쓰도 안 돼요. 세 가지가 필요 조건이라고 좀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학부를 마치고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취직하실 분도 있지만 오늘날 제 주위 사람들이 다 기업에 있는 분들이니까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거. 과거는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스펙이었어요. 그죠? 그러다 최근에 5년 전에 와서는 내가 볼 때 스토리로 왔어요. 그럼 앞으로는 뭐냐? 저는 인성이라고 봅니다. 웬만한 능력은 AI가 다 해준다고 그랬죠. 그럼 AI가 못하는 게 아까 얘기했죠. 창의력이 됐든 공감이 됐든 소통이 됐든 그러면 우리가 조직에서 편향할까? IQ만 저래 다 뽑아놨더니 돌아가질 않을 회사가 그건 뭐냐? 인간만이 가진 휴머니티예요. 그게 인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더라도. 근데 오늘날 대기업 면접주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기업의 채용 조건이 인성을 뽑습니다. 이제. 스펙 안 봐요. 제가 블라인드 면접하듯이 인성을 보고 봐요. 왜? 모르는 지식을 가르치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인성은 못 가르치는 거야, 기업에서. 맞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정교육이에요. 제가 볼 때는. 타고나는 거야, 어느 정도. IQ형 얘기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창업은 예의지만 만약에 기업체에 취직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스펙을 준비하는 거 스펙보다는 인성을 준비하십시오. 이쪽으로. 그럼 면접을 올 때 진실이든 거짓은 소통 능력, 협동 능력, 팀워크 능력 이쪽이에요. 말을 하더라도 나 잘났어가 아니라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세대 똑같잖아. 문화가 우리랑 좀 많은 세대가 틀렸지만은 남과 어울릴 수 있는 능력, 팀워크. 그게 지금 조직에서는 우리 조직원도 젊은 사람들 많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세대 차이가. 그럼 여러분 세대 가치관 존중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앞으로 개인과 조직은 틀리잖아요. 기업은. 그러면 조직에서 필요한 능력은 뭐냐? 팀워크 능력이라고 좀 봅니다. 근데 그건 성격적인 부분이거든요. IQ 능력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부족한 분들은 지금 졸업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 스펙을 좀 인성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후배님들한테 자식 같지만 3, 4를 잘하라고 해요. 세 가지 삭자를 잘하자. 그게 뭐냐? 여기 나왔죠. 인사, 감사, 봉사입니다. 우리가 어르신한테 부모님한테 배웠어요. 어느 집 가면 인사 잘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인사를 왜 하죠? 인사를 왜 할까요? 시간이 없어 말씀드리면 인사하는 거는 상대방과 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인사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서로를 위해서 하는 게 전 인사라고 봅니다. 봉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죠. 감사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말. 범사에 감사라는 말. 그쵸? 내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감사한 일이 생긴다고 좀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삐딱이야. 맨날 삐딱한 일만 생겨요. 저 그래서 합니다. 우리 그러잖아.
긍정의 반대가 뭐야? 부정이죠. 항상 성공한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조금 보려면 항상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 마인드를 가졌습니다. 진짜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신이 선물을 안 줘요. 왜 사람을 긍정적으로 사는 게 첫 번째 성공의 필요 조건이라면 긍정적 마인드로 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오늘날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그래?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스트레스는 어디서 나올까요? 부정적 생각에서 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결국은 뭐야?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암에 걸리죠. 그러면 자기만 빨리 죽는 거죠? 자기만 손해잖아. 아까 환경 얘기했잖아. 인생을 사는데 염소사슴 얘기했듯이. 그쵸? 똑같이 주어지면 내가 긍정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성격이 부정적이야.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적다고 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긍정의 힘으로 살 때 신은 더 많은 길을 줄 거고 내 자신의 에너지도 넘친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성적으로 예를 들면 인사, 감사, 봉사 세 가지 3사를 잘하면서 살자.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 그렇지만 앞으로 시대의 흐름은 IQ와 EQ가 있듯이 지금의 시대는 EQ 능력의 시대라고 봅니다. 과거 우리 안 하는 시대는 컴퓨터가 없었고 이런 시대는 IQ 시대 때문에 왜? IQ 좋은 사람은 공부 잘했잖아. 그게 출세길이 열렸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의 시대는 EQ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인간은 머리가 있죠. 뇌라고 합시다. 우리가 뇌를 보면 자뇌하고 우뇌가 있습니다. 자뇌 기능하고 우뇌 기능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자뇌 쪽은 IQ라면 우뇌 기능이 EQ예요. 자뇌가 이성이라면 우뇌는 감성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대의 요구는상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 아까 인생도 그랬잖아요. 지식 플러스 지혜듯이 IQ 플러스 EQ라면 지혜의 영역은 EQ 영역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내가 볼 때 왼손잡이들이 있어요. 예외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왼손잡이 애들이 사람들이 EQ가 뛰어나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보다 양손 다 쓰는 사람들은 IQ가 발달하는 확률이 높아. 두 가지 다. 근데 왼손잡이는 EQ가 뛰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뇌를 쓰더라도 오른쪽 뇌를 많이 쓰라고 지금은. 창의력과 감성은 EQ에서 나오는 거야. IQ 나오는 게 아니거든. IQ는 논리니까 자네는 우뇌를 자꾸 훈련하십시오. 앞으로. 우뇌 쪽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진짜. 그게 성공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했지만 앞으로는 아까 AI 시대를 전제했을 때 보면은 앞으로는 대인관계는 약간 소통과 협력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앞으로는 대인관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할 거예요. 그럼 아까 AI 발전해서 기존의 직업이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나오듯이 AI가 영역은 없어서 컴퓨터 영역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직업은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창의적인 직업만 살아남는다는 거야. 앞으로 직업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을까요? 사자가 제일 먼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사자 직업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의사. 의사도 있고 변호사 있죠? 판사. 다 없어져요. 회계사. 5년 내로 없어진대. 그들이 얘기해. 회계사 지금 5년 내로 없어진대. 노숙화된 거는 빅데이터에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AI가. 그렇지 않을까요? 노숙화된 건 판결을 내릴 수 있잖아. 데이터를 갖고 있잖아, 얘가. 빅데이터에서. 그걸로 판례 갖고 하잖아. 판사들도 신문에 최근에 나왔죠. 판례를 AI한테 하려니까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의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여러분들 3월 1일부터 한 게 로봇이에요. 서울 로봇이 있어요. LAW, 법. 서울 로봇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률적인 문제를 발생했을 때 해결하려면 우리가 가면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잖아요. 그죠? 앱에 서울 로봇을 쳐보세요. 왜 서울 로봇이냐? 서울 법대 새끼들이 만든 서울 로봇이래요. 그러면 개떼 질문해요. 9,900원. 법률직 9,900원의 서비스 받는 거야. 변호사만은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법적으로 갈 건가 말 건가는 이제 그때 가야 되겠다. 이걸 내용을 내가 자료 검사하고 그런 다음에 변호사 찾아가면 듣지 않다는 얘기잖아. 또 개인 그 사안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가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잖아. 예를 든다면 그렇듯이 모든 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아야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부터 저도 이 나이에 많이 관심 갖지만 여러분 시대는 누구보다 스마트 시대잖아. 디지털 시대고 AI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인터넷 똑같잖아. 정보의 바다를 얼마나 여러분들은 검색에 써먹었지만은 이거는 텍스트야. 텍스트로 쳐버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어떻게 나오라고 봐보라고. 놀라워요. 아까 동영상 소라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동영상 만드는 걸 텍스트로 딱 쳐봐요. 3초 만에 15초 한 걸 만들어준다니까?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이 기술이 진짜. 이 컴퓨터 발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 시대는 여기에 따라 달렸다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시대는 IQ보다는 EQ 능력이듯이 컴퓨터가 못하는 AI가 못하는 대인관계 능력의 모든 비즈니스 영역이 대면 영업도 있고 비대면도 있겠지만은 로직화된 거는 AI가 대체될 거고 세월이 가면서 그럼 로직화 안 되는 직업적으로 여러분들이 과도 있지만은 그쪽으로 직업의 방향성을 갖고 꿈과 목표를 가는 게 좀 더 성공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짜입니다. 그렇잖아. 인터넷 잘한 사람들이 플랫폼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지금의 시대는 우리 시대보다 여러분 시대가 더 기회가 많다는 얘기야. 지금 대학생도 창업 동아리가 됐든 많잖아. 지금은 앞으로 시대는 창의력 있고 아이디어 시대예요. 자본의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있으면 스타트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랑 또 틀려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이디어 사갈 사람이 줄 서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1인 창업 시대라는 얘기야. 2인도 아니야.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 무조건. 그러면 확률적으로 산업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성되는 것도 있고 주거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부탁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AI에 거기서 한번 검색을 하고 AI가 못하는 산업 쪽으로 가는 게 롱런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말씀들은 외람되는 모르지만 우리 시대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더 어느한 세대였지만 세상은 영원한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 없듯이.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1950년대였지만 그 6.25 동나라 지금 어려운 시대는 학벌 시대였어요.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좋은 대기업 다녔고 힘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학력 시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학력 시대가 무너진 게 언제냐? IMF 시대예요. 1997년. 그때 학력이 왜 무너졌냐? 직장인들이 열심히 공부만 했어. 좋은 직장 가려고. 근데 평생 직장 개념이 깨졌어요. 직장 셀러리들한테. 그때부터 직장 개념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역사도 돌고 돌잖아요. 그러면 세상 공평하다고 좀 봐요. 그러면 학력 시대는 기능 시대였었어요. 기술자 시대. 그러다가 80년대부터 우리가 고도 성장하면서 학력 시대가 지금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미래는 저는 다시 기능의 시대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학력 시대는 갔어요, 이제. 특수 전문직 빼놓고는. 그래서 최근 뉴스 보면 있잖아. 대학교 다니는 연세대가 도배공 기술 배우고. 뭔지 아시지? 난 그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봐. 오히려. 평생 할 수 있잖아. 이건 AI가 대체할 수 없잖아. 그쵸?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리고만 될 수 있다면 그런 게 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해, 앞으로. 세상에 꿈쩍 없듯이 편한 거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아까 역발상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멋지게 생각하는 영어에서 멋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써먹으시고요. 영어에서 알파벳은 몇 글자죠? A서부터 Z까지 있죠. 26글자죠. 네? 그러면 A를 1점으로 두고 B를 2점을 주고 C를 3점으로 두면 Z는 26점이죠. 이 알파벳 단어를 정했을 때 100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예를 들어 성공, 우리가 꿈꾸는 성공, 석세스 86점밖에 안 나와요. 행복, 해피니스 76점. 딱 100점 나오는 단어가 뭐냐? 태도예요. attitude. ATTITUDE입니다. attitude, 태도. 그게 100점 나옵니다. 만약에 101점 나왔다. 저때 전화했어요. 제가 루이비통 가방 선물하겠습니다. 신기하다는 거야. 진짜 영어에서 제일 멋지다는 넌 attitude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00점이 나올까 그게. 그 발견한 놈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제가 영어의 단어 중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알아요? 전설이요. 레전드. 레전드 스펠이 어떻게 되는지 선생님 혹시 아세요? LEG, END죠. 그죠? 레전드, 전설.
LED 끊고 END 끊어봐. 다리의 끝이죠. 레그 다리, END 끝. 다리의 끝이 전설이야. 멋진 단어. 진짜 말 되죠? 마지막 하나 좋아하는 단어 또 했어. 영어에서 가족을 뭐라고 그러죠? 가족. 패밀리죠. 패밀리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FAMILI. 패밀리죠. 패밀리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Father, 아빠, and mother in I love you. 잘 봐. 스프레 해석하면서 해봐. FAMILI.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진짜 나 세 단어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에티튜드, 태도, 레전드, 패밀리. 진짜 멋진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나도 나중에 써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는 하여간에 아까 꿈과 목표를 정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가 뭔지 몰라요. 그럼 하나만 얘기할게. 수많은 게 있지만 목표 중에 제가 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합시다. 첫 번째, 나는 내 인생을 돈을 많이 갖고 싶다. 오늘 가치관의 technique 그럴 수 있겠죠? 난 두 번째, 명예를 갖고 싶다.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다. 세 번째, 나는 권력을 갖고 싶겠다. 혹시 이거 말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대는 또 뭐가 있을까? 돈, 명예, 권력 말고 갖고 싶은 거 혹시 뭐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어? 그러면 손 들어봅시다. 나는 돈. 아니 다양한 얼굴은 거 없어. 내리시고 나는 명예의 길을 살겠다. 오, 명예 없네. 권력. 권력? 무슨 과예요 현재? 네, 과가 어떻게 돼요? 정치학과 아니죠? 저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학생님을 오해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인생은 지식과 지혜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확히 얘기하면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90년대 초반까지는 권력이 있으면 돈과 명예가 따라왔어요. 그 시대는. 근데 이게 안 된 게 언제냐? 여러분들이 쓰는 이 스마트폰 나오고서 안 됐어. 봐봐 여러분들. 권력의 1인자가 대통령이라고 가정합시다. 대통령이 자기 자식 취직 하나 못 시키는 게 오늘날 시대야. 맞잖아. 그 공정과 정의가 됐던 이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옛날은 됐다니까. 90년대까지 됐어요. 권력을 가지면 돈을 벌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여러분 세대가 지금 공정과 정의고 다 드러나. 그죠? 투명한 사회가 됐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그럼 그런 거지. 내가 보면 가치는 다양하지만 권력 갖고 싶다면 뭘 위한 권력이냐 이거지. 그럼 정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꿈과 목표를 정치의 방향을 지금부터 갖고 많은 사람을 사귀든 그 계통에 있는 분들 자꾸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궤도를 수정해 가야 되지 않는가 이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본주의 세대고 저 세대도 있지만 저희들 세대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현적으로 보면 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 꿈을 이루기는 환경적으로 우리 시대보다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적으로. 그럼 일단 우리가 이 사회를 인정한다는 속에서는 일단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의 꿈은 다양하지만 일단은 나는 아까 인생을 마라톤 얘기했죠. 인생을 산막 얘기했듯이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개인의 성취의 다양성은 존중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이 되면 일단 이 사회에서 내 꿈은 일단 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읽은 다음에 명예의 길을 가는 게 맞고 그걸 살다 보니까 권력도 갖고 싶어. 순서가 1, 2, 3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 과거는 권력을 가지면 두 개가 따라왔지만 지금 시대는 투명하고 공정과 정의 때문에 안 되는 환경이 되어버렸으니까 여러분들 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환경 시스템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순서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꿈과 목표를 정해서 나는 돈이다. 그러면 정해서 예를 들어서 난 돈을 정해서 목표, 내 인생의 꿈과 목표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방법론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명예라면 명예를 어떻게 가질 건가 방법론. 내가 권력이다. 그럼 권력을 어떻게 가질 건가? 사람과 관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머리 생각이 내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듯이
내 생각이 걸로 항상 24시간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 꿈을 이룰까 말까 하는 게 오늘날 저는 현실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모든 걸 관심에서 시작한다는 거. 그래야 관찰이 나오듯이 일단은 내 인생에 내 여건과 환경을 고려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얘기예요. 꿈과 목표를 정했어요. 그럼 1차 목표, 2차 목표, 3차 목표 있듯이 우선순위를 정한 게 두 번째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꿈과 목표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의 길이 뭐냐? 나는 인생에 다 인생학과 B에서 D에서 C가 초이스가 있듯이 내 인생은 성공을 쫓을 거냐 행복을 쫓을 거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는 내 인생을 성공을 길을 가겠다. 손 들고. 이 신이 내려와서 성공과 행복 중에 너 하나만 택하라 뭘 택하고 싶어? 지금 이 순간. 난 성공의 길이다. 나머지는 안 되신 분 다 행복해요? 행복? 행복? 그래요? 그럼 내가 키 전해낼게. 내 인생에 한평생이 주어졌을 때, 이 신께서 나한테 한평생의 시간을 주어졌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나는 부자로 살고 죽고 싶다. 한 길이 1번. 나는 한평생을 부자로 살고 죽고 싶다가 1번. 2번. 나는 부자 자식으로 살고 싶다. 2번. 나 1번. 1번 길을 택했어. 나는 부자로 살고 싶다. 평생. 몇 명 아니에요? 2번. 내리시고. 부자 자식으로 살고 죽고 싶다. 맞네. 어느 게 옳을까요? 정답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해서 다 생각이에요. 가정 한번 해보자고. 부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룻밤 자고나 일어나서 아침 눈 뜨고 무슨 생각할까? 부자는 일반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 예는 있어. 저는 그래서 한다. 일반적으로 부자는 눈을 뜨면 오늘 뭘 갖고 돈을 더 벌까 생각하지 않을까? 일반적인 얘기합시다. 그렇지 않을까? 그럼 부자 자식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을 할까? 오늘 뭘 갖고 재밌게 놀다 갈까? 오늘 하루를 보낼까? 그렇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합시다. 생각의 차이죠. 옳고 그른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그게 뭐냐면 성공과 행복의 차이예요.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생각이 일루가 있어요. 행복을 쫓는 사람은 시간으로 가 있어요. 잘 가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 10분은 학생이야. 좋아. 그럼 아침에 학교 때 무슨 생각하고 보냐고. 응? 생각이 계속 하다가 플러스 얘기했잖아. 원초는 생각이야. 이게 습관을 만드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이 멀든 가까우든 간에 내가 학교 오면 학교 캠퍼스 들어올 때 무슨 생각하냐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습관적인 성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로직을 만들어가냐는 거기에 심표가 났다고 생각해요. 다만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는 이것도 똑같이 아까 순서를 정한다면 인생을 한 번 왔다 한 번 가듯이 성공의 길을 먼저 택하시고 그 다음에 행복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MZ세대의 가치를 워라밸 존중합니다. 근데 이 시는 공평하지 두 가지 다 주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집중과 선택이라는 인생도 집중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젊었을 때는 성공의 길을 가시고 좀 나이 먹어서 그것이 각자 환경은 틀리지만 50대 넘어서 아니면 60대 정도 돼서 여러분들 90세까지 산다는 가정이실 때 보면은 나이 먹어서 행복의 길로 가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정해 보는 겁니다. 일단 젊었을 때는 일단 석세스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두 번째 젊을 때 난 이것도 하고 이것도 가. 두 가지 못 잡습니다. 신은 그렇게 주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 어디까지는 모르겠고 젊은 쪽에는 하여튼 성공의 길을 가주시고 좀 나이 먹어서 행복으로 가는 거 좋다. 물론 성공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것도 행복의 기준이 있을까요? 행복의 기준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성공은 크기를 얘기합니다. 너 자동차 못 타고 다녀? 아파트 몇 평 살아? 돈 얼마 있어야? 행복은 크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빈도입니다. 횟수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얼마나 많이 하느냐. 결국은 뭐냐? 행복이나 성공은 각자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목표가 여기에요. 인간은 욕망의 동물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 내 목표를 가는데 난 현재 여기야. 언제 가지? 그거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린 거는 목표는 구체적이지만 짧게 가잖아. 하나씩 하나씩 내가 작은 성취감을 맛보면서 가야지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이 생깁니다. 막연하게 크게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내가 좀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거, 한 단계, 지금보다 한 발 앞서가 있는 거 하나 가고, 그걸 성취감을 맛보다면 좀 더 높은 목표도 세워서 또 그걸 성취해보고, 한 단계 한 단계 갔을 때 좀 더 자기 자신에 대한 성취감이 됐든 자신감이 됐든 이것이 서서히 만들어졌을 때 더 큰 목표를 만들어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는 이 시는 항상 저는 뭐냐면 성공의 필요 조건이 뭐냐?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AI 지금 인터넷 시대, 플랫폼 시대에서 AI 시대로 넘어가듯이 AI가 지금은 아직 어린애입니다. 그럼 이 트렌드를 읽고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하듯이 준비하는 자에게는 저는 기회가 이 시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 기회는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모든 걸 성공이라고 했듯이 기업가서 보면 트렌드를 앞서 읽고 그걸 준비한 사람이 그 타이밍이 왔을 때 그거를 쟁취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공과 행복을 했으면 결국은 이제 성공에 대한 디테일을 얘기하면 성공은 열정 곱하기 절실함입니다. 열정은요 누구든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성공을 만들어내는 힘은 절실함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예를 들게요. 나는 돈이 목표야. 돈을 벌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장이야. 내 동생이 4명 있어. 부모님까지 있어. 한 달에 내가 200만 원 안 벌면 우리 식구들이 굶어 죽어. 그럼 그 사람의 절실함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 200만 원 벌어도 식구가 내 가족이 굶지 않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결국은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꿈과 목표가 있듯이 그 꿈과 목표가 내 머릿속에 생생할수록 성공하듯이 절실하게 저는 성공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열정 없는 사람 없어요. 제가 극단적으로 서울에 가면 똑같아요. 지하철역에 오면 거지들이 눕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 그 사람이 열정이 없을까요? 열정은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틀린 거지. 그렇지 않을까?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 나만 열심히 사는데 밖에 더 가봐. 나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입니다. 저는 성공이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 꿈을 하기 위한, 쟁취하기 위한 절실함이 저는 성공을 만들어낸다고 봅니다. 진짜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 제가.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공의 방법은 다양해요. 근데 다만 아까 영어 단어 태도 말씀드렸듯이 실패의 원인은 단 한 가지 습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적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뭘까 같아요? 내 인생의 최대의 적. 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못하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짜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내가 게을러서 귀찮아서 못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21세기는 요구하는 사람은 행동력이라고. 실천하는 놈이 이겨요. 아는 놈보다는 행동하는 놈이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자, 모르는 거는 AI가 다 해결해 주다니까. 모르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쳐봐요. 그냥 아까 리튼에서 쳐보라니까. 검색을 치든 뭐하든 거기서 다 알려줘. 모르는 거 IQ 영역은 걔가 다 알려줘. 그럼 내가 준비할 거 EQ 능력이야. 진짜 그거는 성격이거든. 한 번에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진짜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저는 성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여기 말했던 게 미래는 지식의 소유보다는 창의성,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협동, 소통, 공감하는 사람이 좀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성공한 사람들의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통점을 제가 수많은 성공 서적은 많습니다. 자기개발서들 거기서 좀 뽑아봤었어요. 그러면 공통점이 딱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 첫 번째 아까 얘기했죠? 항상 긍정적 생각을 가져라. 두 번째, 내 인생과 직업에 대한 열정이 패션이 명확했어요. 세 번째는 뚜렷한 목표를 가졌고, 네 번째는 좋은 습관을 길렀고, 이 목표를 실천에 좋은 습관을 길렀고, 마지막으로 IQ도 있었지만 남다른 노력을 해서 성공했더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긍정적 생각을 하고
내 인생에 열정하고 뚜렷한 목표, 좋은 습관, 남다른 노력 이 5가지를 내가 행동을 시작하는데 돈이 들어 안 들어? 돈 드는 거 있어요?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어. 내 생각의 차이고 마음 먹기 나름이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역발상.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젠가 금지당하듯이 진짜 생각은 이 순간부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하고 싶을 때는 지금 이 5가지 실천하면 돼. 게으르서 못하는 거지. 잘 생각해봐. 그죠? 못할 거 없어요. 이 순간부터. 게으르서 못하는 거지. 그럼 내가 여러분들 있잖아. 수많은 몇백 년들 자기가 성공한 사람 특징 딱 5가지라니까. 항상 매사를 긍정적으로 살았다는 거. 긍정적으로 많이 들어가지고 항상 감사하면서 오늘을 현재를 선물해서 살고 살았다는 거. 그 다음에 내가 되고 싶은 꿈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서 그걸 실천해 나갔다는 거. 딱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남보다 좀 노력했다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실천해서 여러분들은 어떠냐? 제가 얘기했지만 조직이나 인간의 성공은 똑같아요. 첫 번째, DNA는 타고나야 돼요. 성공 체질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제가 아까 염소와 사슴 말씀드렸듯이 성공한 사람은 성공 체질이 있어요. 제가 어느 학생이랑 얘기할 때 면접부터 한 10분만 얘기하면 80% 맞히다니까 이 사람이 사슴 체질이냐 염소 체질이냐 알 수 있어. 이거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안 새랴. 사람은 똑같잖아. 그 사람과 몇 번 말하고 태도 보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우리 옛날 속담도 그런 거잖아. 들리뿐 똥이뿐도 보면 안 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DNA가 타고난다는 얘기예요. 성공 체질이 있다니까 진짜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보여요. 그런 다음에 좋은 습관 기르고 그래도 우리가 성공하려면 운이 따라줘야 돼. 억지로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운도 좀 필요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노력하는 사람보다 운 좋은 사람 못 이긴다고. 운 좋은 사람 있어 진짜. 대중에 그냥 확률은 덜지만 그런 우리가 동양철학으로 얘기하면 팔자라고 그러지. 그런 팔자 타고난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두에 처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생은 마라톤에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42.19를 뛰다 보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듯이 사람에게는 3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꿈과 목표를 세웠듯이 초심의 마음, 그 다음에 열심, 뒷심, 이게 30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을 아니면 점점 얘기하면 어느 사람은 초년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중년운이 좋은 사람이 있고 말년운이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마라톤이면 말년운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느 꿈과 목표를 실천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30. 처음에 내 꿈과 목표의 마음을 잃지 마시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시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뒷심을 길러야 된다. 아직은 제 말 뜻을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뒷심이 약한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꾸준히 인내력이라고 얘기할게요. 인내심. 그죠? 인내심하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성공해서 부탁하고 싶고 인성적 측면에서 이 세상을 하는데 IQ, EQ 없어도 좋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남한테 도움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이 3가지만 입에 달고 살아. 표정 관리는 아까 긍정적 생각은 항상 이 마인드만 입에 달고 살면요. 이 사람은 바꿈지 않아. 근데 요새 사람들이 인성 부분에서 이걸 안 해. 진짜입니다.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줄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대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요새 분들. 하나 감사하다고 살아봐요. 진짜. 그러면 감사한 일이 생깁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나이 드신 원장님들한테, 미용실 원장님들한테 항상 감사하게 살아봐. 그래야 감사한 일이 생긴다. 근데 미용도 이게 기술 기반의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자존심이 무지 세요. 진짜. 기술가 엔지니어 출신들이 세요, 좀. 배가. 쉽게 말 안 해. 그게 자만심이 됐든 자부심이 됐든 잘 모르겠는데 참 사람들이 잘한 건 잘하고 못한 건 못하고 인정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또 합니다, 여러분들. 써먹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려면 앞으로 21세기 젊은데 요구되는 게 소통과 감성 능력이듯이
한번 써먹을 때 써먹어 보세요. 우리 살다 보면 주위나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오해가 납니다. 그럼 우리 그렇게 합니다. 오해한다고? 그럼 오해해서 우리가 그 사람은 그 친구를 오해했을 때 그런 얘기 합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세 번만 생각해 보래요. 그럼 오해해서 그 사람 이제 세 번만 생각해 보랬죠. 그럼 5 빼기 3이 뭐예요? 산수합시다. 5 빼기 3은 2죠. 그게 이해됩니다. 그 사람을 오해했을 때 아직 이거 아닙니다. 세 번만 생각해보래. 그럼 이해가 된대.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해해보래. 그럼 뭐예요? 4죠. 그게 사랑이 됩니다. 말 돼 안 돼? 말 된다니까. 아직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항상 오해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받고 사는데 그 사람이 저 세 번만 생각해보는데 인간으로서 그게 삶의 현실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진짜. 하여튼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에 달고 삽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하고 나면 난 그렇게 생각해. 진짜 이걸 못해. 주위에 봐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앞으로는 성공한다고 봅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인데 이건 여러분도 오랜만에 했지만 두 가지만 아까 염소와 사슴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 요새는 내가 거짓말 못해. 네이버 치면 다 나와. 모르면 네이버 치면 되는 거야. 환경과 체질인데 내가 체질이 안 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물고기가 코이란 물고기입니다. 네이버에 쳐보세요. 이게 환경이 적어놓는 거예요. 어항에 키우면 80cm밖에 안 자라요. 근데 연못에 키우면 25cm 자란대. 근데 바닷가에 가면 80cm에서 1m 20까지 자란대요. 환경 적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대나무는 중국에 유명한 모주기입니다. 씨를 심었는데 5년까지 순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도 그걸 땅을 파봤더니 밑에 뿌리가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5년 1개월 차부터 1년에 80cm 자랍니다. 그래서 30m까지 큽니다. 그러니까 초심을 얘기하고 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 여러분들의 꿈과 크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대학에서 공부하는 전공의 과목도 있지만 사회에 나갔을 때는 이 전공보다 기타 과목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 같은 시절이 있었지만 학과에 상관없이 기업은 뽑았을 때 전공 크게 도움 안 돼요. 결국 뭐냐? 아까 말씀드린 인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젊을 때 제일 중요한 무기는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사귀십시오. AI 못하는 건 사람과 사귀면 못합니다. 그죠? 사람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사람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잘나서 친구나 후배를 같이 이끌어갈 수 있지만 또 내가 그 친구나 후배를 안아서 그들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겠죠. 가정을 해보자고. 결국 뭐냐? 저는 이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친구와 선후배가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간에 젊었을 때는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을 사귀라는 얘기예요. 여러 분야의 사람들. 그래서 그쪽에 내가 전공은 있지만 그쪽에 지식이 됐든 경험이 됐든 지식을 좀 간접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 우물을 판 사람보다 성공의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똑같은 거예요. 신은 누구든지 아까 세 가지 선물을 줬듯이 누구한테는 기회를 준다고 봅니다.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결국은 제로라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위기라는 말이 양면성에 있지 위기면서도 기회에 있지 똑같이 C로 시작하는 단어가 인생은 B에서 D에서 선택이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찬스도 있고 체인지 될 수도 있다. 변하는 것 여러분한테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이거는 학장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려면 결국 아까 성공은 열정이 아니라 내 인생의 꿈과 목표에 대한 절실함이 성공을 만들어낸다 말씀드리고 항상 제가 좋아하는 건 석세스 노예가 아니라 이거를 끊어보세요.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살지만 저는 항상 조언하면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 꿈을 꾸자. 꿈을 잃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내 환경이 이 역경과 고난이 힘들더라도 꿈을 잃지 말고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내 꿈을 향해서 끝없이 정진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은 성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10분 정도 되는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기업에 산자부 산하 기관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 선배님, 저보다 2년 선배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늘날 바이오 글로벌 기업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님입니다. 셀트리온 들어보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드린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 선배님이 작년인가 언제 젊은 사람들을 학생들을 놓고 강의한 게 있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분이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 메시지가 좋아서 한번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한테 한 10분 정도 됩니다. 좀 들려드리고 싶고 해서 그것만 보시고 우리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마지막 말씀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해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 제 얘기 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만 32살에 대우그룹에 임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김무중 회장이 시켜줬으니까 된 거니까 그 양반한테 필요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32살이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갔더니 60된 양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니까 오늘부터 당신을 모시기로 한 기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로 출근해야 되니까 모시러 왔대. 그래가지고서는 갔더니 리얼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우그룹이 하는 세계경영이라고 하는 부위를 책임지는 임원으로 갔어요. 그러고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거는 우리나라가 IMF가 오는 걸 몰랐었어. 근데 IMF가 오는 때 대우그룹은 자금 조달을 전부 해외에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게 대우그룹이 부러지게 된 계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누군가는 뭐 경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사표 쓰고 나온 게 저더라고요. 그래서 셀러리맨을 그만둔 게 99년 10월 31일이었어요. 그게 내 나이 45이었어요. 그래서 45세 정년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 1월 1일 날 이제 백수가 됐는데 백수가 됐더니 여러 사람들이 뭐 전화가 오는데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도 하고 그러더니 꼭 그분이 묻는 말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한 나흘 당했더니 할 수 없이 나도 사업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 도전해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 공부하는데 돈 내고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돈 쓰면서 공부하면 금방 해요. 제가 우리 직원들 데리고 이스탄불 갔는데 단어 100개 딱 줘요. 그래서 이스탄불 비행하기까지 100개는 금방 외웁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공항에 딱 도착하면 영어하고 한국말 쓰지 마. 100개 배우면요 먹고 사는데 터키에서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럼 일주일쯤 있으면 단어 500개 외우거든요. 비즈니스 협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터키어를 공부하는데 4년 걸리거든요. 근데 출장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거든요.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호흡. 결론적으로 탁 얘기하면 나 2000년에 5천만 원 가지고 사업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전 세계 천등하는 데 들어가는데 11년 걸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보다 나오면 나왔지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고 했는데 이게 위기일까 기회일까 망설이고 뭐가 있어요.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건데 나는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딱 뭐냐? 간단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왜 사업 시작했냐? 취직이 안 되니까 사업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취직이 되면 사업을 안 하지. 그 다음에 처음에는 왜 출중산중이 일어나느냐? 안 망하려고 하는 거야. 망하면 큰일 나니까. 단계를 넘었으면
돈 벌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면 돈을 쓸어 다녀요. 근데 돈도 써보면은요, 그거 금방 질려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를 하느냐? 가급적이면 좀 더 큰 꿈을 꾸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 민족에 도움이 되는 이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요새는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 요새 제 나이가 이제 올해 진갑이 되니까 62이에요. 이제 후배들한테 짐이 되기 전에 떠나야겠죠.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를 내가 과거에 1년 동안 하던 일을 하루 이틀에 하는지 몰라요. 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요새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후배들한테 미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수저 타령하는 거예요. 흙수저니 나무수저니 또 인터넷에 보니까 정의가 있더구만. 흙수저의 정의, 나무수저의 정의. 저희 아버님은 그냥 조그만 장사하셨어요. 연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중학교 다닐 때 집에서 오면 그 연탄 집게에다 연탄 들고 연탄을 배달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저 동생들 다 연탄 배달했었어요. 그것도 기자촌이라는 동네에서. 그거 산비탈 동네입니다. 그래서 뭔 수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나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가정교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택시기사를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시 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24시간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할 때 4.3 만점에 4.18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24시간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대우그룹에 임원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업하면서나 공급팀에서 똑같았던 거 하나는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특히 뒤에 있는 학생들, 젊은 사람들, 여기도 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은 뭐냐? 젊은 시절에 있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진짜 전하고 싶었던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이 시대는 온다. 이것은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내 경험은 잘난 척하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 해주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오신 분들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각자들 이렇게 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저렇게 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다 들었는데 공통적인 거는 다 평범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대단한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도 했으니까.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해서 성공한 분도 받고 저렇게 해서 성공한 애도 받고 성공한 애를 본 걸로 끝내지 마시고 다 보니까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애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일 수 있어요.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한 줄알고 할 때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운 줄 아니까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전공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절실해서 공부하면은요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1, 2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전공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젊었을 때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들도 누가 되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조건인데도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근데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니네 가족이 너를 보고 행복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네가 가면 친구들이 네가 나온 걸로 좋아해. 그래서 회사를 입사하면 너 때문에 그 회사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위기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변화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도 벗어나세요.
흑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나도 흑수저였는데 사실 한 11년 했더니 전 세계 몇백 대까지 휙 들어가 버린 거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 세계 별거 아니에요. 영어 잘해야지 전 세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 영어 잘 못해요. 그 다음에 나이, 여기 계신 분 충분한 나이에요. 돈 아직 5천만 원도 없어요. 그 다음에 전공 분야 2년만 공부해보세요. 그 어떤 분야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또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반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라는 단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꼭 성공해요.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성공을 하면 그건 재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본 경험이 그렇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잘 보셨어요? 저보다 훌륭한 분이십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인생의 손을 말씀드렸지만 이 훌륭하신 우리 선임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꿈과 목표를 잊지 마시고 도전하시고 아까 말씀드려도 스타트업은 우리 시대보다 여러분의 시대가 더 많을 겁니다. 뭐 같은 과가 됐든 뭐가 됐든 동아리가 됐든 하여튼 지금은 창의력, 아이디어 시대만큼 여러분들이 꿈과 목표를 갖고 도전했을 때 좀 더 좋은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항상 초심, 열심, 뒷심 잊지 마시고 끝없는 목표를 향해서 정진해 나가는 멋진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